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밴드 스터디 이공재 원장입니다. 25회 소방시설 관리사 2차 시험 보시고 지금쯤 쉬고 계실 텐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 최소 일주일 이상은 푹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 보기 전에 강조했던 게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푹 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올려드려도 과연 몇 분이나 드실까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각종 사이트나 카페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저도 사법시험을 무려 4번이나 떨어져 갖고 2차 시험만 4번 떨어지고 1차 시험까지 하면 거의 한 6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사이트에 들락달락 하면서 몇몇 뽑는다 하더라, 시험 난이도가 어쨌다, 정말 이것은 사람 찐을 빼는 거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강사가 객관적으로 분석한 거, 오늘 이제 총평 및 이제 내년 시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합격자 수는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사실 이제 지금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파이널 400제는 약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반 정도 같이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복습 강의하면서 계속 엑기스까지 계속 다 했고, 제가 가장 걱정한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험 보기 직전인데 혹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안 나오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근데 해마다 그런 마음인데 안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비율이, 그 비중이 얼마만큼인가, 어쩔 때는 거의 100% 나왔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80%, 어쩔 때는 60% 정도 나와가지고 가장 시험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죠. 60%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내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이렇게 쫓아가는 공부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뒷북치는 공부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는 2개의 특정 소방 대상인데,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거죠. 별개의 특정 소방 대상인데 연결 통로가 있어가지고 하나로 보는 경우, 이거 제가 파이널 400제에서 특 A급으로 꼽았잖아요. 관리사 기출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2개잖아요. 겉모습도 딱 2개인데 연결 통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형태로 연결 통로가 있냐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요건이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그냥 2개가 아니라 1개로 본다는 겁니다. 1개니까 전체에 대해서 1개의 법률 또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무에서. 물으면 1번도 실무에서 사실 이걸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올 수 있다 보고 파이널 400제 실어놨던 부분이고, 그쵸? 그래서 법령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법령에서 나온다, 아니면 실무에서 나온다. 실무에서 그렇게 쫓아가는데 그냥 중요한 것들,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나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 있는 강사라든가 특히 저처럼 이제 실무에 종사하고 관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관리사면서 직접 이렇게 하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 있고 적중이 좀 높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문인데요, 건물이 30층이 넘습니다. 주상복합인데 30층이 넘으니까 32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특급이죠. 근데 오피스텔이 9층부터 지하는 5개층이나 됩니다. 자, 이렇게 3층이 넘는단 말이죠. 근데 9층 8층 오피스텔부터 점검을 해야 되니까 9층부터 점검하는데 지원설비가 없습니다. 이거 뭐냐, 지원설비. 일반 특정 소방 대상은 16층 이상이면 지원설비 11층 이상은 들어가고,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은 들어가지고 3층이 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나와서 봤어요. 계단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구획이 돼 있어요. 설계 도면을 봐도 완전히 내하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2개로 볼 수 있는 게, 2개의 특정 소방 대상으로 보는 경우고, 이것이 바로 이번에 시험 나온 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죠. 별표 2, 별표 2 B고 2번이 나온 것이고, B고 1이 내하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하나죠. 근데 개보임이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하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그 구획된 그 각각을 별개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9층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설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B고 2번이 나왔지만 1번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B고 1번은 여전히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응용해서 준 사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뒷북 칠 게 아니라 그냥 시험 제도가 바뀌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쫓아가지 말고 그냥 중요한 것들을 하면 됩니다. 제가 그것들을 얼마나 강조. 근데 이 분석을 해보고 객관적인 데이터 여러분들이 합해봐도 되죠. 파이널 400제에서 지금 파이널 400제에서 78점이 나왔어요. 근데 78점 중에 유사 문제, 펌프 성능 시험 미달된 경우 이거죠. 유사 문제 6점. 이것도 설명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후트밸브가 막힌 경우, 역류하는 경우 이런 것들, 스트레이너가 막힌 경우 세 가지 스트레이너 다 답이 되죠. 전기도 생각이 안 나면 차단기가 내려간 경우, 뭐 개폐기 안 된 경우, 거꾸로 이렇게 결선이 된 경우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도 이런 것들은 문제로 정확하게 100% 똑같이 안 냈으니까 이거 뺀다 해도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안전 기준을 응용한 사례 문제가 있었죠. 이 유랑계 주변에 배관, 성능시험 배관 8D, 5D 다 주어졌잖아요. 예전에 8D, 5D로 설치라 기준에 있어요. 그거 삭제됐지만 8D, 5D 다 나와 있으니까 D만 하면 돼요. D는 성능시험 배관은 전격 유랑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거 했으니까 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들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어렵다, 쉬웠다, 특히 쉬웠다 한 사람들도 쉽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설계보다는 더 쉬웠어요. 설계는 항상 이렇게 어렵습니다. 시험의 어떤 공평성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제일 강조했던 게 공평성이잖아요. 설계를 선택한 사람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뭐 두 과목 해서 붙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6점 나왔고 이거 뺀다 해도 64점이죠. 파이널 400제에서. 그러니까 거의 64, 78인데 거의 80%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통합천재는요. 통합천재는 여러분들이 이 계산해 보시면 6.6점 빼고도 무려 88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도 다 이 기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사 문제이기 때문에 합하면 100% 나왔어요. 100%. 이거 빼고도 88%예요. 88점이니까. 그러면 이번 시험이 쉽게 나왔는가 어렵게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거에서 나왔으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합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거 이것도 이제 파이널 400제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제가 파이널 400제 넣지 않았죠. 굉장히 고민하는 넣지 않았는데 통합 천재는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점검 매뉴얼 정리해가지고, 근데 이건 워낙 중요하잖아요. 피방무시, 그 다음에 소시 소관시에는 업무 대행 맡기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아직 협회에서 배치 신고를 의무화 시키지 않고 있어서 안 합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이거 중요합니다 하고 제가 파이널 400제다 넣습니다. 그것도 A급으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고.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 자, 이것도 파이널 400제 A급 넣어가지고, 이것도 세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일일이 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자, 이제 이건데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내가 열심히 했다. 근데 이거 저처럼 파이널 400제에서 9번이잖아요. A급 9번 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쉽네. 적은 사람과 토시하나 안 틀고 적은 사람 점수 차이 납니다. 특히 시험이 쉽다고 옆에서 난리치면. 그러니까 이게 6점인데 심지어는 공부를 한 사람도 2점에 3점밖에 못 맞고, 열심히 하는 사람 6점 맞고, 대부분 뭐 3점에 4점에서 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벌써 2점 차이 나버려요. 제가 합격권 이야기 했잖아요. 특히 쉬울수록 커트라인 여기면 여기 다 모여있다고요. 여기 항아리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다 모여있어요. 커트라인 여기인데 여기 다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1, 2점 차이, 0점 몇 점 차이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쉽다고 건방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 빨리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파이널 400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것도 쉽네 하고 대충 썼는데 이 터시 같은 거 다 틀리고 뭐 3.7m 이상일 경우 막 이런 식으로 써서 초과라고 안 쓰고 이런 거 다만 이쪽도 잘못 쓰는데 본인은 잘 썼다 생각하는, 쉽게 나왔다 생각하니까, 그럼 이것도 점수가 지금 5점인데 본인은 잘 썼다 생각하지만 심지어는 1점 맞을 수도 있어요. 1점에 3점 사이로 나오고 거의 대부분 나는 90% 이상 썼다 한 사람들이 4.5점이란 거죠. 정말 하나도 안 틀고 쓰면 5점이 되겠죠.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근데도 시험이 쉽다고 까분다는 거죠. 감히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했는데,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주변 장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기동의 조작 동간 책에 있는 그대로인데 이 부분에서 각부의 칠하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근데 선택 밸브에는 이제 이 기동용 가스 대신 이 질소가스를 삽입하니까 선택 밸브에는 기동용 가스 대신 질소가스가 들어가서 선택 밸브 개방을 확인할 수 있고, 니들 밸브도 빼냈지만 저장기 소액제 터지면 안 되니까 니들 밸브도 작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조금 문제는 있겠어요. 누설 여부만 확인하고 이 기동관 누설 시험기 사용과 관련 내용만 작성하셔도 돼 있는데 일단 넘어갑니다. 크게 이 부분은 근데 당당하게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 압력 통합 천재.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파이널 400제는 정말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고 통합 천재랑 같이 보셔야 한다 말씀드렸죠. 이건 매일같이 옥내 소화전 이상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말씀드리면 최소한 이것은 무조건 보고 들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자, 이게 이제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3개씩 쓰라 했으니까 지금 몇 가지를 들어놨잖아요. 뭐 스트레이너 막힘 이게 1점이에요. 그 다음에 후트밸브 막힘 이거 2번, 그 다음 후트밸브 역류 다 다릅니다. 1, 2, 3번 세 가지 답이 딱 되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뭐 공동현상이라든가 임펠러가 마음 부시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이 지식들을 활용해 쓰면 된다는 겁니다. 공동현상으로 인해서 성능이 미달된다 이런 것들, 전기적 원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까지 알고 들어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이 정도는 상처 써야 되면 이런 진짜 이건 빼먹을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압이 좀 낮아서 모터 토카 부재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이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가버려나 모터 보호기니까 작동한다 이런 것들, 뭐 트립 현상이 발생해서 펌프가 성능이 미달. 사실 성능 미달의 의미가 되긴 되는데 좀 작다 이런 의미로만 국한시킨다 본래의 의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예 되지 않는 것도 성능 미달이라 볼 수 있어요. 너는 왜 이래? 너는 자격 미달이야. 아예 자격증이 없는 경우 넌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놓치면 너무 아까운 문제예요. 더구나 가로놓기로 줬으니까 몇 번만 눈으로만 읽어봤어도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가로놓기로 나올, 가로놓기 준비하는데 다 쓰라고 너무 많다 그래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이 의미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주체가 이거다. 주체 이것을 가로놓기로 저 같으면 냈을 것 같아요. 주체가 누군지. 점검업체가 주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말씀드렸고, 분사헤드 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뒤에 가스계 소화설비 뒤에 걸 냈지만 앞에 부분에 우리가 소화기물 자동 소화장치도 비슷하게 됐어요. 뭐 0237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케빈형 자동 소화장치도 나와 있죠. 자, 이건데 이것은 계산 문제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주는 문제예요. 6점인데 8대 5대로 나왔고 D만 여기서 고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이거 암기법 따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이거 통합천재 있는 거죠. 성능시험배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여기 있죠. 그래서 유랑 측정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 170%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전격 토출량 곱하기 1.75를 하면 되잖아. 1.75 해가지고 여기서 이 구경을 고르면 되는 거야. 이 사이에 있으니까 80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시험 배열 호칭지름 유량 측정장치 호칭지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원인이었고, 자 이거 말해 뭐합니까? 이거 파이널 400 통합 천재 기본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잖아. 특특 A급이라고. 특히 이것 때문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습식이나 부합식 같은 경우는 아무 곳에나 아무 배관에나 연결해도 돼요. 시험 배관은 애가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물이 몇 초 만에 나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건식 같은 경우는 유수검 장치에서 일부러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해서 설치한다 했죠. 그렇죠? 항상 건식은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고압식에 비해서 저압식이 더 좋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엑셀레이터가 있고, 고압식은 빨리 이 2차 측 압축 공기라든가 질소를 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빠른 소화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840리터를 초과할 때는 1분 이내에 방사된다. 이 문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것을 만약에 토시를 틀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써요. 똑같이. 그랬을 때 6점이 나간다는 거예요. 쉬운 시험이 그게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쉬우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그 펌프 성능 미달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나 못 쓰기 때문에 비싸있으면 점수가 오히려 3점, 4점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준비하고 누구나 다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버리면 바로 5점, 4점으로 바로 감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쉽게 나왔냐, 문제 자체가 쉽냐 어렵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쉽다. 전체로 봤을 때도 쉬운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도 이 문항 자체가 쉽다면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세상의 상식인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지금 거의 이제 한 지가 10년이 돼 가는데, 관계인들이 칭찬할 때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 항상 뭐라 하고 야단치고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해제를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세상 만사가. 그만큼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짬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쉽다, 와 이거 쉽다, 뭐 합격자 뭐 500, 600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벼운 사람들이죠. 가벼운 사람들. 함부로 그렇게 경거망동 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점검시험과 훨씬 어려웠어요. 훨씬이라고 감히 표현을 합니다. 쉬운 건 엄청 쉬웠는데, 자 이것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수신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감지 두 개를 동시에 작동해 밸브가 개방하면 개방 표시되는 이런 것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냥 이것은 세 가지 쓰라 했으니까 감지 두 개로 자탕과 관련된 부분만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개 누락하고 그런 걸 썼으면 감점이 되니까 오히려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꾸준히 봤다는 거. 이걸 A급으로 제가 넣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가로넣게 나올 수 있으니까. A급 넣어놨잖아요. 누가 이걸 A급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거 설명 다 드렸고. 그러니까 보가 이렇게 너무 긴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뜨리면, 헤드를 보 밑으로 하면 공중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까지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린다 했죠. 바로 그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암기법까지 다 있었죠. 스토리 암기법. 자, 전가 항목입니다. 전가 항목은 제가 막판에 하면서도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낄 수가 없습니다. 센차례니까 나오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A급으로 놔뒀잖아요. 파이널 400제에서도. 이것도 얼마나 암기법 우리가 여러 번 했으면, 저수지를 개방하라고 기한이 연예인 기한이죠. 압력을 넣으니까 저게가 저수지에 들어가서 개방을 했다는 겁니다. 입으로 하든 뭐. 이 슈퍼맨 보면은 슈퍼 도구도 나오잖아요. 귀엽죠. 엄청 힘도 세고 하늘만 날아다녀. 깜짝 놀랐다. 연수 5연수 연예인.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법 땄었죠. 그래서 까만 거, 하얀 거. 이것도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면 되죠. 그래서 하얀 것은 작동 때만 하니까. 그 다음에 큰 네모 박스는 종합대,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종합대는 이것도 하고 하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까만 것은 종합대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자, 이거 B급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제가 전과부터 뺀 거에 많잖아요. 근데 이거 안 뺐어요. 이거 나오면 유기습관 화기준일로 정확히 외워서 쓰면 된다 했고, 주로 이게 전부 다 이걸로 되죠. 이걸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펌프 작동이. 하지만
자, 이건 상당히 예상 문제를 꼽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파이널 삽입제 각주에다 제가 넣어놨죠. 확인해 보세요. 넣어놨습니다. 특히 이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개방헤드를 쓰면서 다목에 속하는 비관화에서 규약병원에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무대부는 그냥 폐성 헤드를 써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무대부는 개방형 헤드를 쓴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항상 그날 촬영해서 그날 올리잖아요. 밴드스의 특징이 그 대한민국에 그렇게 강의한 사람 없어요. 보통 보면 1, 2년 다 지난 강의를 추가해가지고 바뀐 것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생동하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생각, 엊그제까지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좀 답답한 면도 있어서 그래요. 제 강의 들으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매일같이 강의 새로 찍어서 올려드리잖아요. 하면서 제 잔소리 들으면서 이 숙제하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받고,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나왔을 때 점검지를 한 것만 본다 했을 때 이거 떨어질 수가 있나요? 정말 안타까워요.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얼마나 좋은 자격증인데. 자, 이것도 점검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로 파이널 400제에다 넣었어요. 당연히 통합천재는 있는 것이고, 이게 딱 정확히 나왔고, 이게 최근에 기출됐지만 또 나올 수 있다 보고 넣어놨고, 그쵸? 이것은 제가 파이널 400제 넣지 못했는데 통합천재에 있었고요. 근데 감압변을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중계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통합천재는 안 보고 파이널 400점 봤다, 이거 2점 맞아. 2점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것도 생각보다는 점수 획득이 그렇게 만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잘 쓴 사람이 한 3점일 것이다. 1점에서 노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피나 안정을 면적 산정 기준을 다 적어놓고 초고층부터 제한계 복합, 준초고층, 제한계 복합 다 적어놓고 마지막 이거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초고층 제한계 복합 근육법상 지하에다 피구를 설치하는 경우인데, 이걸 제가 이건 양심 고백합니다. 막판에 파이널 400제 제가 만들다가 이거 누락해 버렸어요. 통합천재는 있었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정말 어제 일요일인데 하루 종일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통합천재는 있었고, 여기만 이렇게 두 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인원 곱하기 0.1을 하는 이유는 설명까지 다 했는데, 통합천재까지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10% 나머지 90%는 피난 계단이나 이런 걸 통해 특별 피난을 통해서 탈출을 하고, 수용인원 10%가 갇혀 있다고 봐서 피난 면적도 이렇게 산정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둘 이상 용도일 때는 사용 형태별 수용인원 합을 하고. 자, 이것은 이미 이제 기출이 한번 됐는데 A급으로 안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 400제 예전에 안 넣었을 겁니다. 이것은 기출이 된 거라서. 유명한 암기법 있잖아요. 여기 제가 해놨지만, 경자가 인구만 이유돼서 휴비로 이 억갱이한테 기스를 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파이널 400제도 있는 문제였고, 수신기. 근데 이건 제가 전과목에서 B급으로 뺐어요. 왜냐면 이게 이미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B급으로 빼놨어요. 왜냐면은 나온 다음에 조금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경 축부 하나 수정 감 한 개 들고 했는데, 양입법 설명이 있죠. 수조일람도 향내 수신 기록 장치 데이터 표시한까지 기록했다. 이거 양입법. 이게 까만 거, 하얀 거. 자, 수신부 점검 항목도 이거 파이널 400 정확히 A급으로 제가 뽑은 거 지금도 기억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A급으로 뽑아놨어요. 수신부 두 개가 있다 했죠. 누설 경보 수신부와 가스 누설 수신부. 그래서 가증스럽게 상전 수음 향량색 밝힌다. 그 다음에 가스 누설기는 이거다. 여기서 가증만 뺀다. 다 나왔죠. 시험 직전까지 강의를 했었고, 이거. 자, 이거 공동주택하고 창고시설, 전기저장시설, 그 다음에 하자알림, 이것은 절대로 적게 안 되는데, 새로 정해 어떤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봐야 된다고 나왔죠. 파이널 400개 실어놨고, 특히 이거 앙기법 새로 따놨었고, 찌찌 2개, 피체 1개, 찌찌 2개, 이렇게 스토리 1개 따놨었고. 자, 이것도 제가 머리를 좀 쥐어 뜯은 거예요. 파이널 400제 이것도 제가 누락을 해버린 거예요. 봐놓고 그냥 고백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78%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 아궁이었잖아요. 아궁 중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못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2점이지만은 이 감직 이름만 써도 1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는 설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설계 문제는 정말로 예전에 14회, 그 다음에 저 시험 볼 때 16회, 15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14회가 제일 어렵고 15회도 상당히 어렵고 16회도 15, 16회 난이도가 비슷한데 상당히 14회 때는 정말 압도적인 난이도 있고, 이것도 소방에서 관리사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해였습니다. 이때는 설계만 봐도 60점 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시험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저는 근접한다 봐요. 특히 설계 문제 3번 같은 경우 실무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실무에서 우리가 관리사 가지고 펌프가 안 됐을 때 원인 파악을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회로도까지 알고 대처를 해야만 점검을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다. 이건 저는 아니라 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내시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낼 수도 있다 봐요. 실무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점검과 설계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언제 사실 작년처럼 완전히 이게 확 기우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두 과목 선택한 사람은 좀 불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이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 이메일을 가르쳐 드릴게요. 달팽이 네이버입니다. 고투슬랍 888이에요. 죄송합니다. 고투슬랍 888이에요. 이거 한글로 영타 놔두고 햇님 888 네이버 이메일입니다. 여기로 질문 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이메일을 확인하니까 어떤 질문이 있는지, 아니면 뭐 상담이라든가 공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카페에 소방 밴드 스터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수도 좀 많아요.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험도 마찬가지 같아요. 기본 교재 보시면서 GS 1순환부터 GS 1순환,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순환이 기본 강의고, 2순환이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통합 천재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 3순환이 3순환이 이제 통합 천재네요. 2순환이 통합 천재가 아니라 3순환이 통합 천재 문제풀이고요. 4순환, 5순환 같이 진행하는데 4순환이 전범위 모의고사고 5순환이 파이널 400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강의가 가장 신선한,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강의입니다. 그날 매일같이 녹화해서 올려드리니까. 오늘도 이제 월요일인데 사무실에 직원들 지금 없고 저는 이제 점검을 다 마치고 와가지고 강의를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밴드 스터디가, 이건 이제 밴드 스터디가 항상 이런 식으로 강의가 올라가요. 오후에 이제 점검 끝나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보통 한 7, 8시까지 녹화를 완료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그리고 시험 보시고 이제 점수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합격자가 누구 말처럼 뭐 1200명 나온다고 500명 400명 나온다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나오면 200명 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합격자,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와도 200에서 300명 사이 하니까, 아니면 200명 오히려 미만이 될 수도 있어요. 180, 19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위아래로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는 너무 그런 결과에 어떻게 된다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에너지 낭비, 체력 낭비 하지 마시고 조금 쉬시다가 건강관리 좀 하시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현장에 나오셔도, 관리사 타이틀과 현장에 나와도 필드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일을 잘하는 관리사는 없어요. 정말로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도 관리사분들 여러 명 봤지만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 없고, 저희 회사 이성훈 관리사 제 제자였잖아요.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연봉을 거의 1억 가까이 주고 있는데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사를 몇 명 뽑냐는 제 입장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관리사를 1만 명을 뽑든 단 10명을 뽑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관리사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고 성실한, 오로지 이것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